안녕하십니까. 유니티 요여림 채널입니다. 오늘 환자혁명 14번째 편입니다. 면역 시스템이란 무엇이고 병원체의 정의 그리고 세균설과 내부 환경설 중에서 무엇이 우위인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부패시키는 박테리아와 미생물은 어디에서 따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즉, 우리 장내 미생물은 100조 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역 시스템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군대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와 경찰 역할을 합니다. 조직이 손상되거나 미생물에 감염되는 경우처럼 외부로부터 위협이 발생하면 가립구인 호중성 백혈구가 가장 먼저 상처 부위에 도달을 합니다. 호중성 백혈구의 특징은 바로 신속한 이동과 세균의 포식과 살균 작용입니다. 강한 급성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침략자와의 전면전이나 혹은 국지전을 벌임으로 군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활동은 교감신경의 자극과 함께 상승합니다. 반대로 평안할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면서 체내에서는 백혈구 중에 림프구가 25% 림프구가 돌아다니다가 내부 단속을 하면서 경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돌연변이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데요. 바로 암세포를 말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 우리는 유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느긋하고 속이 편하게 되는 것이 부교감신경의 역할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느긋하고 속 편해야 합니다. 환경에 지배되면 현대인들은 교감신경 우위의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암 발병 위험도 증가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병원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병원체란 세균뿐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모든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심지어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포함합니다. 면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루이 파스테르의 단순한 세균 이론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예전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폐혈증을 두려워하고 항생제 처방을 아주 쉽게 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지나치게 강조한 의학 패러다임이 오히려 전염병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학급에 독감이 돌아서 모두 다 돌아도 독감이 다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감 예방주사 덕분은 아닙니다. 독감 예방주사의 효율은 평균적으로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동의 개인의 면역력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운동, 영양 섭취가 좋은 아이들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어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반면에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에게서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병원균보다는 내 몸의 면역력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의학계에서 두 명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와 클로드 베르나르입니다. 두 사람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균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는 세균설을 주장했고
파스테르의 친구였던 클로로 베르나르는 내부 환경설을 주장했습니다. 파스테르의 세균설은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감염되면 병에 걸린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세균설에 입각하여서 원인이 되는 병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개발되었고, 이는 백신과 더불어 현대의학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르나르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우리 몸 안의 균형이 깨질 때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면역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였지만 지금 식으로 표현하자면 면역력이 약해질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피부와 장 그리고 피 속에 어차피 수조 개가 넘는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좋은 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점막 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항상 붙어 있지만 그렇다고 늘 병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평소에는 조화를 이루며 잘 살고 있는데 내부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때를 틈타 병원균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는 매일 생기지만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체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이 유행할 때 어떤 아이는 독감에 걸리고 어떤 아이는 괜찮은 이유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 프랑스계 미국인 미생물학자 느네 디보가 베르나르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운 나쁘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있던 병균들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방해하여 균형이 깨지면 그때 병균들이 들고 일어나 병을 일으키고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대 병리학 창시자 루돌프 피오로 역시 말년에 병원체가 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병원체는 자신들이 살아갈 서식지인 병든 조직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기가 오염된 물을 찾는 것이지 모기가 오염된 물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스테르가 틀렸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베르나르와 디보 이론의 힘을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기능의학입니다. 지금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들을 고치려면 베르나르 내부 환경설에 입각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되지도 않은 알약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먹거리, 영양, 생활 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과 같은 생활 환경부터 먼저 점검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